그러면 이 토론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부터 한 30분 정도는 이 경기만의 개념 정의에 관련된 논의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 김갑본 소장님이 저장을 해서 시민사회 네트워킹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기만에 대해서 이 명칭의 면역적인 문화적인 역사적인 의미를 살펴봤고, 아마도 경기만의 지리적 범위 확대하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는 여기 인천 분들이 안 계셔가지고 크게 논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리적 범위를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다른 지역에서 인천 지역이나 다른 분들이 경기만의 명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에 대한 좀 동향을 아시는 분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를 할까. 왜냐하면 우리가 광역으로 경기만 이 시민사회 네트워킹을 하고 경기만 에코뮤지엄 사업도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같이 하는 분들이 불편해하면 그것도 문제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선은 아까 우리 이재혁 교수님 발표하신 거에 대해서 혹시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 먼저 좀. 지금 경기만이라는 명칭을 그때 30몇 년 그렇게 얘기가 됐잖아요. 그럼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만든 거예요? 일본 시대에 지금. 그러니까 일본의 어떤 학자 내지는 일본의 어떤 관계자들이 경기만이라는 명칭을 들었을 거라고 추측하는 거예요. 예, 일본에서 지명을 좋은 공식 지명을 썼겠죠. 그렇군요. 하여튼 일제 강점기 시대에 이 경기만이라는 용어를 지명에 처음 이제 쓰게 된 공식 지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라는 육상 지명이 우리 보통 이제 경기 천년 그래가지고 네, 청년 해왔는데, 해상은 어차피 우리가 해양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으니까 이제 현 근대에 들어와서 그거 일제유산이네. 일제유산이라고 할 수는 없지. 어떻게 봐요? 그거는 지나친 생각인 것 같고. 일본 학습이 아니었어요. 좀 아쉬운 거는 이세훈 교수님이 발표하신 거에 대해서 그 자료 좀 같이 공유했으면 저희가 우선 양해를 좀 구하지만 요걸 지금 영상 촬영해서 이 경기만 포럼 내지는 이 경기문화재단에 유튜브로 우리가 올릴 것을 좀 양해를 드리고, 지금 발표문은 다 공유해도 되겠죠? 여기 참석하신 분들 최소한도 저희들이 PDF로 만들어서 다 해서, 대신 어디 쓰실 때 있으면 후트노트는 좀 달아서 이렇게 좀 해주시면은 저작권 문제도 괜찮겠죠? 다 출처를 난 괜찮아요. 많이 쓰세요, 많이. 저도 괜찮아요. 예. 경기만이 없었다라는 것은 물론 지금 우리가 인식하는 경기만은 그 당시에는 경기만이라는 이름을 갖지 않았겠죠. 단지 지금은 우리가 시화호 이렇게 얘기하는데 분자만이에요. 또 더 들어가면은 소래만 이렇게 이야기를 시화호가 막히기 전까지 그렇게 인식을 했기 때문에 경기만이라는 큰 개념은 없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분자만이라고 했었는데 분자만이라는 말은 전혀 안 쓰잖아요. 그냥 시화호 이런 정도로 쓰니까라는 거. 이제 분자만이 없어진 거예요. 저도 정치하고만 없어진 거예요. 저도 비슷한 생각. 인천만도 없어진 거고. 당시에는 너무나 거대한 바다였다고 생각했어요.
만개는 저 바람천 남양 호도 네. 분양만이라고 예, 부르잖아요. 그냥만. 아까 79대 그 말 다 있더라고요. 네. 분석하고 네. 그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생각해요. 노져서 나갈 수 있었던 때하고 많이 눈에 못 보이는 알고 나갈 때하고 다르죠. 눈에 보이는 만국점을 만이라고 개념을 했지. 경기만 개념은 벌써 외해고 큰 바다이기 때문에 그걸 만이라고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제가 어느 그 자료에서 보니까 남양 인근 바다를 우리가 그 아산만을 뭐 네포나 이런 하듯이 해포라고 하더라고요. 네, 남양만을. 그래서 뭐 그것이 꼭 남양 인근에 국한된 게 아니라 좀 그 주변 지역을 포함하는 그런 이름으로 불리지 않았을까. 남양만이 아산만까지 포함하는 게 남양만. 그 아산만. 그러니까 그 지역까지. 정도 저는 대양이라고 했고 나면 또 김정호 대통령 지도부에서는 대포라는 개념으로 하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딱 무슨 말이다 이런 지명이 그 당시에는 없었던 걸로 저는 생각 속에 대해서 말씀드려봅니다. 제가 이제 부탁을 드린 것도 그 경기만의 그 명칭에 대한 유래를 좀 알고 싶어서 부탁을 드렸고 마침 오늘 참 좋은 공부 많이 했고요. 이제 부탁을 드리기에 우리 이재혁 교수님이 그거를 조금 더 심층 분석을 하셔서 그거를 그 원고화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또 공유를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까 저 이재혁 교수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30년대 어딘가를 보면은 경기만이라는 용어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 신문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이번에 그런 경기만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지도나 해도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신문에서 경기만이라고 부를 정도면 아마 그 이전부터도 그냥 우리 저 경기만 이 주민들은 경기만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서 그런 좀 자료들도 공부하시다가 좀 이렇게 발견하면은 서로 공유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 나온 김에 아까 경기만의 그 지명 명칭에 대해서 이제 지금 행정구역들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너무 치우친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옵니다. 사실 인천이 가장 큰 부분을 이제 갖게 되는 그전 인천도 조그마한 게 그러면서 그걸 인천이 자기 행정구역이 돼서 지명까지 자연지명까지를 내는 거라서 그러면 나중에 해주는 어떻게 할 거며 지금 충남 지역은 어떻게 할 거예요? 충남 당진 3개군이 거기 당진 아산 4개군입니다. 아산 당진 서산 태안 충남도 4개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경기도 들어있고 인천 들어있고 그 지금 해주 지역이 황해남도가 들어있으면은 그런 거에서 너무 행정이 이 지명은 그 서로의 그 역사성이 있고 서로의 공통적인 그 통일성이 있어야 되는데 각 자기의 그 행정구에 따른 그 자연 지명을 한다는 것은 지금 경기만이라는 키워드를 쳐보면은 경기만을 주제로 한 논문만 해도 자연과학을 해양에 수만 편이 경기만이라는 지명을 씁니다. 이 지명은 그 바꿀 수가 변화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동해를 뭐 양쪽에 써가지고 서로 갈등이 있어 이번에 이제 그 번호로 그냥 하기로 했다. 사실은 그 발트해 제가 가진 발트해는 국제는 발트해지만은 독일에서는 독일이 동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도 독일에서 동해를 부르든 말든 국제명은 발트해로 그냥 가는 거죠. 경기만을 경기만에 부른다 해서 그 역사적으로 그 지역이 경기 지역이 중심이 됐던 지역인데 이제 그거에 대한 그 의견을 막 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인천 쪽에서 어떤 일들이 있는지. 저는 이제 경기만 포럼에서는 이사를 맡고 있지만 현재 활동하는 지역은 강화도에서 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천 경기 생태지역 TF라고 하는 그 EAFP 초소방구 산하 친구로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 명에 대해서 사실 인천시 공무원들은 경기만 자체를 전혀 몰라요. 경기만을 모르는 게 아니라 경기만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고 지금 이제 인천 섬에 대한 관심들만 있다 보니까 구체적인 관심밖에 갖추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경기문화재단이라든지 경기만 포럼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경기만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었고 이 경기만 얘기를 자꾸만 경기만이라고 하니까 사실 인천분들은 조금 귀에 거슬리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인천 지역 사람들은 아직은 뭐 논문 자체는 나오지 않지만 적어도 조그만 보고서 같은 거 쓸 때는 인천 경기만이라는 명칭을 요즘 자주 사용합니다. 그 명칭이 옳고 그른 거의 문제는 아주 문제고 지금 고맙습니다 말씀대로 이 명칭에 대한 논쟁은 뭐 많이 하지 말자는 것도 동감을 하는데 일단 경기만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그 인식을 정확하게 인천 주민들이나 또 인천 시민단체나 또 인천 그 공무원들한테 정확하게 인식을 시킬 필요가 있다. 이게 중요한데 그 인식 문제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될 거는 아마 공무원들일 거예요. 특히 정치인들. 왜냐하면 분명히 인천 앞바다에도 불구하고 경기만이라고 부르면 인천이라는 지자체가 사라지는 경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만 활성화 사업 이렇게 하면 경기도의 사업으로 보이지 인천 사업으로 안 보이죠. 이게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좀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고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관에서 하지 못한다면 이제 잠시 후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시민단체들이 우선 모여서 이거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뭐 저는 이제 인천 경기만 네트워크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뭐 경기만 네트워크라는 명칭을 만들든지 또 새로운 명칭을 만들든지 해서 시민단체가 경기만을 바라볼 눈을 인천 지역과 경기 지역과 충청 지역의 시민단체가 같은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단위를 만들어서 같이 활동을 한다면 그것이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되고 이게 정착화되면 관도 따라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경기만이라는 명칭 자체는 지금 당장은 어찌할 수 없는 지명입니다. 근데 뭐 지금 이해가 선생님 말씀대로 좀 내용을 잘 들었는데 경기만이라는 명칭이 생긴 것도 과거 관할 지역이 경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경기만을 불렀을 걸로 이제 예상이 되죠. 그렇죠? 그럼 이제 인천 사람을 그렇게 얘기하죠. 지금은 뭐 해주하고 충남을 빼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중심 지역은 인천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면 옛날에 경기만 불렀듯이 인천 경기로 불러도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서로 이해할 것인가 하는 얘기를 하는 장은 필요하다. 우리가 그래서 활동을 할 때 굳이 뭐 경기만 하고 외칠 필요는 없고 인천이나 충남 뭐 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할 때는 뭐 인천 경기 뭐 해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도 좋고 근데 또 굳이 싸우자고 달려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거 가지고 그러면은 말씀드린 대로 아까 제가 이 광복 이전에 일제강점기에도 이미 이 황해도였어요. 저 위쪽은 공진반도 이쪽은. 그리고 이쪽 밑에가 이제 경기도였고 충남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년도에 이미 경기만이라고 불렀거든요. 행정구역이 변했다고 그러는 거네. 인천이 커졌을 뿐이지. 여하튼 네 말씀하십시오. 이제 이게 지방자치가 되다 보니까 민감한 상황이 사실 경기도 속에 인천이 있었고 사실 이것으로 보면 이제 현재는 지방자치 되니까 관역시가 되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중요한 건 우리 경기도는 옛날에 경기도 속에서 경기만을 어떻게 참선도 한 것과 충남하고는 민감할 거예요. 예를 들어 평택 같은 데 평택 당진항 때문에 네, 지금 이제 금년에 코로나 때문에 아마 조금 연기되는데 이제 판결이 날 텐데요. 거기하고는 아마 이제 도계를 넘었으니까 아마 거기는 뭐 이렇게 협의를 해야 될 상황이지만은 경기도
이 인천까지는 좀 우리 내부적으로 휴게가 좀 빨리 이루어져 가줘야 충남하고도 아마 휴게했는데, 근데 아마 충남하고는 평택권으로만 해서도 굉장히 민감한 사안에 돼 있어요. 지금도 1인 시위를 계속 뭐 이제 그 대법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양쪽에서 다. 예. 지금 영층 말씀하시는 거죠? 당진, 예, 평택, 평택 당진이 갈등. 예예예. 그 해수 물속에 있는 땅을 근데 이 발전이 이제 뭐 항이 생기고 뭐 발전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제 이권 관계라든가 뭐 지역 뭐 이제 그 동계상계 그런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우선은 이제 그 경기만을 볼 때 인천하고 이쪽 경기도 쪽하고 협의를 빨리 좀 사회적으로 하든 뭐 행정에 좀 빨리 본 다음에 충남하고 나와 이제 좀 긴밀한 소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이제 제가 손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경기만 포럼의 역할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가 사실은 해양법 전공했는데 그 중에서도 해양 경계협정 전문인데 국가 간의 경계협정도 되게 힘든데 우리 도계 경계협정 못해요. 그리고 뭐 이 평택 그 저기 이 당진항뿐만 아니라 부산도 부산 진해 부산항도 지금 이거 심지어는 경남 쪽으로 부산항이 확장이 됐어요. 신항이. 근데 그 명칭 갖고도 달리고 아니 지하철역 명칭도 가지고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엄청난 일인데 이 지금 그 해양공간관리계획법에 따라서 인천시 해양공간관리계획 그리고 경기도 공간관리계획은 이미 수립이 됐고 공청회까지 마쳤고 충남은 지금 수립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경기 만 해역 쪽은 이 어장을 공유하고 있어요. 충남도민, 경기도민, 인천 시민들이 이 어장을 공유하고 있다. 그리고 아까도 왜 제가 잠깐 보여드렸잖아요. 한일 간의 남부대륙 공동개발도요. 이게 해양을 경계협정하는 데 있어서 세계에서 공동개발 형태로 협정을 맺은 최초의 사례로서 모범 사례로 제시되고 있는 그런 사례예요. 그 이후에 그런 식으로 경계협정을 한 사례가 몇 건이 생겼어요. 근데 그런 국제적으로 좋은 사례를 우리가 만들어 놓고도 국내에서는 서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경기만을 왜 광역으로 더 넓히자는 말씀을 드리냐면, 아니 같은 나라에서 도계 굳이 그렇게 나눌 필요 없다. 못 나누면 못 나눈 대로 아주 그 육상에 아주 가까운 해역만 나누고 나머지는 공동수용으로 하면 돼요. 섬의 관리는 이미 섬은 소유가 대부분 정해졌어요. 관할이. 그러니까 섬에 대해서 이 관리하는 것은 각 지자체가 하는데 해역의 자원 관리나 생태 관리, 경관 관리 이런 것들은 경기만이라는 포괄적인 생태 환경을 그대로 우리가 활용하는 것을 그런 운동, 그런 문화 운동을 경기만 포럼에서 좀 앞장서 가지고 충남하고 인천하고 같이 아우러져서 하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경기만이라고 하는 명칭에 대한 것보다는 아까 우리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경기만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형태적으로, 문화적으로, 지리적으로 공통점이 많은 동네잖아요. 근데 행정이 갈라지면서 서로 이제 관리하는 방식이 틀려지고 그러다 보니까 누구는 관리하고 못하고 이제 처진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적어도 이제 북한은 아직은 나중 문제 하더라도 인천, 경기, 충남 지역을 아우르는 연안 계획 이렇게 해서 명칭만 뭐 계획을 만들거나 그렇게 할 때 명칭만 뭐 인천, 경기, 충남, 연안 뭐 계획 이렇게 해서 나가는 걸로 명칭을 후에 주면 지자체 장관은 그거는 유념해서 들어가는 건데 뭐 그건 무슨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발표자분들께도 좀 부탁을 좀 드리는데 이재혁 교수님은 뭐 연역적인 거 좀 깊이 좀 더 파주시고 또 김영국 교수님은 문화적인 거를 경기만 광역 경기만에 대한 문화적인 동질성 이런 것들을 좀 부각하는 의미에서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특히 윤 교수님은 이 경기만의 역사성, 영칭하고에 거쳐서 그 동아지중해의 가장 큰 만 중의 하나로서 이쪽의 주민들의 역사, 그리고 저기 국가적인 흥망성쇠나 지역의 흥망성쇠 볼 수 있으면 제가 보기에는 해양 관련된 산업하고 관련돼 가지고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는 주로 전쟁사를 주로 얘기하더라고. 뒤에만 좀 아니, 그런 소식부터 경기라는 이름이 이미 1400년대 이전부터 통용이 됐어요. 네. 경기 자도는 이 경기 남쪽이고 경기 우도는 백천 연안 황해도 남단까지 경기 우수영이었거든요. 수영적 개념이 있었지 경기라는 이름이 그 당시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와서 인천 중심으로 경기 중심으로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호 지역 바다로 인식이 됐던 건데 그거를 지역명으로 한다는 건 수역 개념으로 볼 땐 큰 문제가 아닌데 행정적으로 봤을 때 이미 역사에 예. 왕조실록에는 경기 자도 우도 경기 개념이 있었다. 그럼 물론이죠. 우리가 경기천연이라고 얘기했고 일본은 근기란 말을 쓰고 기후지역이란 말도 하여튼 서울 근처다. 그래서 이미 1400년대 경기라는 지명을 이 경기만에 다 썼어요. 근데 제가 염려하는 거는 경기만 에코미션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경기도에서 머물러 있을 것인지 확장돼서 나갈 것인지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확장되려면 이 명칭을 사용할 때 적어도 주변 지자체한테는 동의를 구하거나 이해를 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게 행정과 정치인들은 그 명칭에 목숨 걸어요. 애들은 목숨 걸는 애들한테 우리 생태한테 같이 이해라고 저도 이해를 못 시키거든요. 우리가 그거는 노력을 많이 하고 심지어는 조심을 좀 합시다. 네, 말씀하십시오. 경기만 포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유가 그러니까 행정이나 혹은 정치의 입장에서는 그런 게 민감할 수 있는데 만약에 시민사회의 어떤 입장에 있어서는 경기만이라고 한 이 환경단체 입장에서 볼 때 이 공간을 문화적, 역사적, 뭐 지리적 혹은 뭐 생태적으로 같이 지키고 하자 할 때 아마 이견을 가질 사람은 없다고 봐요, 단체들은. 그래서 인천, 강원, 경기권, 충남 까지 해서 그런 합의나 공론장을 마련하는 것들을 포럼에서 애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연단의 협력들을 좀 이끌어내 주시면 그거를 바탕으로 또 정치권이나 행정들이 협력하고 있고요. 다들 인권이나 예산 문제를 거리지 않고 좀 할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경기만 포럼에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게 해양수산부 장관, 경기도지사, 인천시장, 충남지사 이렇게 해가지고 이 경기만 해양정책 광역단체를 좀 결성해서 내년 하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알겠습니다. 풀어주시죠. 시장님이 안 계셔갖고 이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방금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공감하는데 사실 경제적인 행정적인 관점에서 계속 구분하고자 끝없이 구분이 될 텐데 그렇지만 생태적인 관점, 문화적인 관점에서 시민사회의 중심 어떤 컨센서스 이루어 나가는 역할을 경기만 포럼에서 한다고 했을 때 이게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지금 사실 경기만 포럼이 그 펀딩이 경기도에 의해서 지금 운영되는 그 상황을 알고 있는데 그 경기만 포럼의 펀딩 자체도 인천광역시, 인천도 국가 그런 펀딩을 조금 더 확대한다면 어쨌든 논리적으로 좀 논의를 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또 그 부분에서 각 여러 그 광역단위 아니면 각 기초단위 다양한 그 시민사회들이 더 수월하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방법까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좀 정책적으로 고려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제가 간단한 예시 하나 드리면은 그 통영만에 같이 있는 데가 거제 통영 고성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세군 군수가 통영만 후기체를 해요. 그러면 통영만은 통영이 제일 있는데 거제시하고 고성시 군이 같이 통영만
협의체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럼 지명 때문에 토명이 중심이 부각되지 않느냐 서로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지명은 지명을 그대로 가지면서 서로 그 협력 관계를 맺고 발전적인 걸 만들어 간다면은 경기만 지명의 그 문제를 좀 서로 협의해서 해간다면 크게 지명의 문제가 지명은 오래된 역사성인데 충청도가 충주 때문에 충청도라 해서 지금 충청도를 바꿀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바꾸게 되면 어떻게 돼요? 충청도가. 대전이 제일 중심이죠. 대전하고 그다음에 어디가 커요? 공주 원래 충청도 조선시대 공주가 보니까 그 홍청도, 그렇죠. 홍청도, 공주. 홍주, 홍성이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홍주, 공주죠.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전조 때. 그럼 뭐 공주하고 대전에서 공대도 그렇게 대공도에서 말이죠. 대전은 광역시로 또 나갔고. 자, 그러면은 윤 교수님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김영국 교수님 뭐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고 요 논의는 일단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만의 문제가 원래 아니라는 것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큰 만을 뽑아내요, 어디든지. 그리고 그 속에 작은 만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대표성을 띄우는 것은 행정 중심이 모여서 많은 해역을 가졌을 경우는 대표성을 띄워요. 일반인들이 정하다 보니까 당연히 여기 경기만으로 정하겠죠. 경기만 속에 많은 만들이 있어요. 어디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걸 설득시켜야 되고, 또 하나 경기만 포럼에서 지향해 줄 것 중에 하나는 경기만 자체의 이익도 있지만 한국 전체 문제도 있고, 일단 국가발전 전략도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 중에 하나는 지난번도 논의가 됐지만 해양을 통해서 환경운동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새로운 문명의 어떤 모델도 제시해야 되고 하는데, 해양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특성 중에 하나는 지방의 행정구역과는 무관하게 해양을 통해서 서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충청도고 경기도가 지방행정으로 전혀 다른 거겠지만 충청도 연안에 있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경기도 연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의 만을 보낼 때는 오히려 더 가까운 거예요. 지금 육로교통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었지만 예전에 수로교통이나 해로교통이 발달했을 때는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서천이라든가 당진 사람들이 유학할 때 인천으로 오는 이유는 혼인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차지 얘기하면서 또 시켜가고, 그 다음에 이런 모든 건 하나를 유기적으로 보는 세계관, 이런 문명의 틀도 경영 프로그램에서 설득시키고 싶어요.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중국은 만 자체가 크잖아요. 항주만, 산자만, 발해만 그렇잖아요. 발해는 독립적인 바다에 원래가. 독립적인 바다인데 일본 애들의 그 영향 때문에 결국 발해만이라고 그런 거예요. 베이가 있고 걸프가 있는데 우리는 그들 같이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만 그랬을 때는 큰 걸프가 있는 거고, 우리가 군자만 등등 이런 것들은 시흥만, 이런 것들은 베이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도 같이 설득시키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굳이 지역을 특성을 한다면 이런 방법도 저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경기만 충청해요. 경기만 인천해요. 그럴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경기만을 그대로 두고 세 군데 해역을 한다면은 좀 부담감이 적어지지 않을까. 황해, 경기, 충청도를 아우를 쓰는 게 기호예요. 기호 연안 하는 그것도 괜찮은데. 경기만 하지 말고 기호 연안 그렇게 하면. 아니 부르는 건 어떻게 불러도 돼요. 좋은 얘기인데. 부르는 건 어떻게 불러도 되는데 지명은 경기만으로 돼 있다는 게. 그러니까 아이도 참 좋네. 자, 김영국 교수님. 기호만이라는 얘기가. 그리고 좀 공간적 범위나 뭐 이런 건 저는 잘 모르겠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만 경기라는 명칭의 출발은 제도에서 출발하는 것이지 행정적 명칭은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충돌은 좀 있습니다. 제가 느끼는 감정에서는. 그래서 지금 황윤상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성을 감싼 지역을 우리는 적성, 경기, 일본에서 근기 이렇게 불러왔던 거니까 뭐 그런 정도의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서 아마
요 얘기도 가만 보니까 밤새워도 모자랄 것 같고 앞으로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좋은 생각들을 또 나중에 공유하도록 하기로 하고 이 논의는 여기서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 그쳤으니까 그만하세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요. 그러면 경기만을 양해해 주신다면? 걸 적용할 거예요. 경기만을 역사적 개념을 제가 적용을 오케이. 예. 하겠습니다. 그 얘기로 오셨습니다. 예. 그러면은 다음에 이제 그 김갑훈 소장님이 주재해서 우리 경기만의 시민사회 네트워킹 그리고 그 방향성 그 뭘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이 시민사회에 좀 말씀을 하다 보면 이 역량 강화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현대사회에서는 특히 해양 문제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뭐 어떤 분야가 좀 역량 강화가 필요한가 이런 것들에서 좀 오늘 논의를 다 끝내는 게 아니고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계시는 방향을 이렇게 좀 던져주시는 그런 기회로 좀 삼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최소한 하시고 요거 키고 요거 좀 필요할 때 기부회장님도 하나만 PPT 하나만 내려주시고요. 사실은 논의도 이렇게 상당히 광범위한 우리 만에 대한 논의처럼 시민사회 네트워크를 어떻게 상당히 좀 광범위한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경기만 협의체를 만드는 것도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경기만의 에어리어를 어떻게 같이 또 생각을 하고 같이 이렇게 역할을 만드냐 하고도 분명히 관계가 있는 것이고 사실 시민사회 네트워크도 경기만 협의체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틀이라고 생각을 해요. 틀인 것이고 우리는 여기 경기만 행정적으로 경기만 지역에 있는 5개 지역 도시만 이렇게 모인 건데 어떻게 보면 경기만 협의체에서 그 소규모의 그러니까 좀 적은 규모의 경기도 지역에 있는 분들만 모인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고 저희가 이제 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한 말씀 정도 드릴 수 있도록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어떻든 그 경기만 포럼이 경기만과 관련해서 그러한 협의체를 만들어가는 의미의 어떤 정책 과제를 함께 할 수 있는 정책 과제를 만드는 이제 프로젝트를 사실은 지금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리가 이 자리이고 또 앞으로도 몇 번의 콜로키움이나 또 이렇게 활동 자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초빙이 돼서 같이 논의하는 첫 자리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 시민 경기만 지역의 경기만 포럼 지역의 경기만 지역의 시민사회 네트워크를 어떻게 만들 거냐 하는 거는 이제 2가지 정도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각 지역별로 워크숍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워크숍. 그러니까 5개 지역이죠. 5개 지역의 워크숍을 이를테면은 지금 이제 그 워크숍은 우리 이제 경기문화재단하고 같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에코미즘, 경기만 에코미즘을 주제를 내용으로 하는 그런 워크숍을 5개 지역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진행을 준비하고 있고 이미 화성 지역에는 진행을 했습니다. 화성에서는 매양에서 요청, 에코미즘 주제로 요청을 들어와서 화성 지역에서는 진행을 했고 우리가 또 화성이 이렇게 에코미즘과 관련해서 매양에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선 문제라든가 또 화성원 문제라든가 이런 주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저희들이 조건이 되는 한 워크숍이 아니라 콜로키움을 통해서 지역의 의견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계기를 할 거고 그리고 나머지 4개 지역을 워크숍을 진행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 권역 전체가 모여서
이제 2차례 정도, 지금 교육은 2차례 정도 경기만 해양 교육, 해양과 관련한 또 문화, 생태, 역사, 저희들이 오늘 공부했던 이런 거와 관련한 아카데미, 그러니까 번역적 어떤 교육 프로그램들을 2차례 정도 해보인다라고 이렇게 2가지 안을 이렇게 제안을 하면서 이제 네트워크에 대한 어떤 제시를 좀 하고 있는 건데, 바로 그 워크숍은 제가 설명을 안 드리고 그 해양 교육, 아까 얘기했던 번역으로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는 해양 교육과 관련해서 우리 김순대 의장님께서 이제 썼던 그거를 간단하게 보고 앞서 얘기하는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좀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건데요. 일단 그 경기만 광역 시민사회 네트워크 구축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이제 경기만 광역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뭐 경기, 인천, 충남 시민단체 네트워크로 바꿔도 큰 문제 없을 것 같고, 이거는 그래서 뭐 명칭은 문제가 바꿀 수 있는 건데, 지금 이 배경은 경기만 자체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천과 경기와 충남이라고 하는 행정단위로 파편화되다 보니까 이 유역단위, 하나의 유역단임에도 불구하고 활동 자체가 단절되어 있죠. 그래서 인천은 인천대로, 경기는 경기대로, 충남은 충남대로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통합적 사고가 필요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경기만 생태계에 대한 통합적 사고에서 경기만 생태계는 사실은 자연 생태계만을 의미하는 건 사실은 아닙니다. 넓은 의미의 생태계를 의미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당장 문화 쪽이라든지 또는 지리적 이런 부분까지 통합해서 네트워크 만들기는 아직은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이 생태계를 좀 협소하게 해서 일단 환경 단위 쪽으로만, 일단 자연 생태 쪽으로만 좀 협소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경기, 인천, 충남 권역의 해양 활동과 발굴인데요. 이 발굴은 뭐냐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다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각 단체마다 해양 활동과 양성 교육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양성해 놓은 다음에 남아있지 않고 사라지거든요. 다른 데로 막 뭐 숲으로 갔다가 뭐 기후로 갔다가 막 뛰어다니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해양 활동가를 발굴시켰는데 해양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전혀 없는 거예요. 뭘 배우는데 써먹을 때가 있어야지 누가 불러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냥 숲으로 뛰어가고 기후로 뛰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발굴하고, 그다음에 활동 발굴하고 활동가가 활동할 수 있는 영역까지 발굴하자는 게 가장 큰 목적이고요. 이제 그걸 위해서 시민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하자. 그리고 이제 오늘 에코미션 문제는 이제 다들 아시는 부분들이니까 통합적 사고를 하자는 거고요. 뭐 추진 방향은 제가 쓴 거니까 이거는 뭐 좀 바꿀 수 있는 문제고, 일단 권역이 그게 인천, 경기, 충남 3개 권역이다 보니까 3개 권역 담당자들을 좀 서로 먼저 만나서 뭐 과연 가능한지, 누가 뭐 일지를 한번 섭외를 한번 해보고, 마지막에 이제 경기만 광역시민단체 네트워크 발대식을 하면서 이제 이 활동을 좀 이어갈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경기만 포럼 이 사업 연구 사업이 올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표님 생각은 앞으로 몇 년 동안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경기만에 대한, 지금 우리 경기만 정의도 못 내리고 있잖아요. 정의도 못 내리는 상태에서 이 사업이 올해 끝나버린다면 하나만한 사업이죠, 이거는. 그래서 좀 더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지금 이제 네트워크의 이제 주한 내용이고요. 뭐 세부 내용들은 나중에 논의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던 이 아카데미 문제인데요. 아카데미는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한번 경기만이 뭔지, 경기만 에코시스템이 뭔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활동가조차도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 활동가 중심으로 이해를 돕게 하는 그런 아카데미 해보자라고 해서 저희가 이 날짜를 못 잡고 2차에 거치는데 날짜를 못 잡았고, 날짜가 확정되면 지금 저희가 이런 정도의 강사를 초빙하려고 생각 중에 있는데, 혹시 더 필요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말씀하시면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다는 못 모시고 이분 중에서 8개 파트만 모시게 되는데, 첫째가 이제 경기만 에코뮤지엄 사업 현황과 미래 추진 전략, 지금 우리 윤 교수님 하셨던 경기만 해양문화교류와 동화 지주의 문제, 그다음에 정명국 교수님이 하시는 이제 지속가능한 문제, 그다음에 김은수
주시가 국토 고문으로 계시는 김수 박사님께서 에코미점 사업의 외국 성공 사례. 사실 에코미점 문제를 저도 들은 지가 몇 년 됐지만 정확히 감이 아직 안 잡히거든요. 사실 이게 그냥 대략적인 알려졌는데 외국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대한 문제들. 그다음에 경기만이 EAFP에서 상당히 중요한, 그러니까 새만금이 망가지기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한, 특히 화성호가 확실히 뜨고 있는데 얼만큼 구체적인 위상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들어보는 기회도 보고 싶고, 그다음에 경기만 지역은 뭐 갯벌이 우세한 지역이니까 해양 생태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하는 조사 문제라든지, 백영애 백영애 원장 같은 경우는 돌아서 이제 그 생태 자원 같은 얘기를 한번 해줄 수 있고요. 이인식 선생님은 뭐 다들 아시는 분들이니까 그분이 활동하고 있는 내용들, 이 경제망에서 어떻게 포함될 수 있으며 그것이 누들 정책과 어떻게 결합할 수 있는지를 경기망 중심으로 한번 들어보는 얘기들. 그 다음에 요거 김정년 박사 같은 경우는 새우가 전공이에요. 지금 경기만 지역 같은 경우가 사실 특별한 어족 자원이 거의 사라진 상태거든요. 지금 현재 뭐 새우라든지 장어라든지 밖에는 특별한 자원들이 없다 보니 일단 새우를 중심으로 공부하신 분이어서 새우와 문화에 대한 얘기 한번 들어볼까 하는 계획을 세웠고요. 그다음에 남준기 기자님 같은 경우는 이 습지 훼손 문제에 대한 그 고발성 기사를 많이 쓰시는 분이어서 한번 이게 내륙 습지나 습지 보통 부분에 대한 현황을 한번 들어보는, 현재 어떻게 그 국토문화 또는 이런 데서 훼손시키고 있고 시민단체가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이런 현황들을 한번 들어보는 기회도 있으면 좋겠다 생각해봤고, 김준기 박사님이나 홍준환 박사, 박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에코미지원과 같은 이제 경기만의 평화 예술 같은 것들을 많이 활동하고 연구하고 계신 분들이니까 뭐 두 분 중에 한 분이 적당하시다면 좀 모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었고, 김준 박사 같은 경우도 뭐 책을 여러 번 쓰였지만 어쨌든 저는 이제 바다와 기한이라고 제목을 써놨지만 아마 이 양반이 연안 지역의 문화라든지 어민들의 생활 이런 거에 대한 얘기는 충분히 많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모시고 싶어서 지금 이제 강사로 초빙하려고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기만 에코뮤지엄의 예술 생활화에 대한 문제는 아직은 지금 섭외를 못 하고 있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이제 강사분 섭외해서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 활동가 중심으로 해서 2차에 걸친 이제 교육을 하는데, 사실 이게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이 부분은 일단 대면을 하는 거를 가장 큰 목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면하더라도 이제 거리두기 같은 거를 충분히 해서 할 것 같고, 그다음에 너무 많은 강의를 하면 사람들이 지쳐버리니까 이제 타임테이블은 이렇게 해서 한 1인당 한 휴식 시간 포함해서 50분 정도의 강의를 아주 간략하게 임팩트하게 해서 이제 하루에 3개 정도를, 4개 정도를 강의를 듣고 그다음에 교육 후기 토론하고 하는 정도로 2번을 해볼까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이게 아까 했던 네트워크 구성하는데도 또 밑바탕이 될 것 같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하여간 그 저희들이 생각하는 의미의 시민 네트워크는 이 두 가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각 지역의 워크샵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영양 강화 차원에서 해양 교육 아카데미를 같이 이렇게 이룹니다. 이것이 일단 경기만을 주제로 하는 어떤 교육 프로그램, 요즘 교육 프로그램으로 같이 진행을 해 나간다. 일단은 대상은 활동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단체를 기본으로 하는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개념이라기보다는 시민단체 저기 다중의 청중이 아니라 많으면 40명. 그래서 이분들 여기에 오신 분들이 좀 추천하시고 같이 할 수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은 저기 이제 비대면 문제가 있어가지고 대면 문제가 있어가지고 한 20명에서 30명 정도가 보시고, 그리고 영상으로 강의를 같이. 이게 조금 올라가고 이제 보니까 40분 치는 거를 뭐 2번 나눠서 하든지 좀 요약하든지 해서 이제 유튜브에 올려놓을 예정입니다. 그렇게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량 강화에 대해서는 네, 맞습니다. 그 어떤 역량 강화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심지어는 어떤 형태로 내용도 했으면 좋겠다. 이게 올해로 끝날 게 아니고 이제 계속 해나갈 거니까
그런 거 좀 의견을 주시면 좋겠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경기만 에코뮤지엄 내지는 이 해양수산 분야의 시민사회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활동을 할 것이냐 하는 그 하여튼 포괄적인 의미에서 그냥 그런 이제 제가 저희들이 이제 제시하고 안으로 제안했던 것에 대한 어떤 의견들을 김포에서 먼저 가셔야 되는 한 시간 뭐 우리 이재수 기관님 수신 네트워크에는 전문가시니까 한번 의견을 해양 쪽과 관련해서 실제로 또 그런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의견. 윤 교수님 이리 오세요. 네. 사실은 잘 될 수 있을까요? 예, 저희가 열심히 하면 잘 되죠. 열심히 근데 제가 이제 시아오 그도 10년 넘게 거의 하고 있고 또 시아오와 관련되지 않더라도 사실은 이제 굳이 이게 동기만 정도다라는 느낌으로 말할 수 있는 건 우리 이제 같이 뉴질랜드로 부장님도 그렇고 여기 강편수랑 같이 하고 있는 흰색 모니터링하는 네트워크, 그다음에 연안정화하는 네트워크, 굳이 네트워크라고 하자면 그 정도가 이제 실제적인 건데 사실은 저희가 시아오 뭐 잘 아시지만 시아오 네트워크 초기에는 오늘 저기 김준래 의장님이 짜주셨던 것처럼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아니면 이제 공부가 필요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제 장기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옛날에 시아오 네트워크 할 때만 해도 해양에 대한 그 사람들의 어떤 관심이라든가 어떤 이해 정도, 지식적인 이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적었죠. 사실은 시어라는 이런 엄청난 이벤트를 통해서 이제 해양 환경에 대해서 국민이 어느 정도 좀 알게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어의 네트워크는 좀 과학적인 공부가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거대 개발자들을 상대해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 어떤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굉장히 빡세게 과학적 공부를 했어요. 수질 따르고 뭐 따르고 굉장히 많이 공부를 했었는데 지금 어쨌든 그게 이제 15년도 지났고 지금 경기만 포럼은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그런 어떤 이슈 파이팅을 하거나 이런 일을 하실 것 같지는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 인식 개선에 더 중점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커리큘럼도 조금 더 그런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좀 포인트가 맞춰주는 게 맞다. 너무 생태적으로 하지 말고 목표하는 활동이 생태적인 활동이더라도 반드시 생태적인 교육이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아까 의장님도 말씀해 주셨죠. 이미 각 지역에서 해양과 관련된 프로젝트들을 할 때 기본적으로 많이 그렇게 있어요. 뭐 갯벌의 이해, 조류의 이해 이런 좀 단편적인 것들이 이미 지역에서 많이들 들어요. 현장도 많이 가시고 그렇기 때문에 또 중복적으로 강력히 살 필요가 있나 오히려 저는 오늘 우리 세 분이 해주셨던 이런 강의들이 지역에서는 못 듣는 강의거든요. 그 다음에 옛날에 그 박사님이 해주셨던 아까 말씀 기저고 그런 거 사실은 해양운동을 한 사람들이 법률적인 거 굉장히 몰라요. 저도 굉장히 오래 했는데도 처음 듣는 거예요. 완전히 저런 얘기들이. 사실 저런 이야기들은 굉장히 새로운 지식이기 때문에 저 같으면 그런 얘기를 해준다고 그러면 올 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들어보지 않은 얘기고 인터넷에 없는 이야기를 해줘야 알지. 요즘 인터넷에 너무 정보가 많아서 웬만한 건 다 있고 책으로 다 달려볼 수 있어서 그거 읽는 게 훨씬 효율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사실은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요즘 워낙 공부를 많이 하셔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네트워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인쇄 네트워크라고 제가 말은 하지만 사실은 우리 1년에 딱 한 번 만나죠. 딱 한 번 하루 만나요. 연안정화도 1년에 딱 한 번 만나요. 근데 이게 만나는 주체들이 물론 같은 주체들인데 이게 1년에 딱 2번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흰색은 말 그대로 큰 흰색, 백로류나 저류를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새를 공동으로 각 지역에서 모니터링 하는 거고 연안정화도 자기네 동네 모니터링해서 치우는 거예요. 물론 중간에서 제가 전화 걸고 자료 취합하고 이런 역할은 하지만 사실은 자기 지역에서 이미 당연히 하고 있는 일을 그냥 모으는 정도의 의미, 그다음에 그 일을 하는데 어느 동네에 올해 우리가 예산을 못 받았어요. 그럼 예산을 조금 약간의 예산이 진짜 말 그대로 약간 예산을 어떻게든 마련해 드리는 정도만 했지 이게 엄청난 네트워크는 아니거든요.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소소하고 작고 실질적인 사업들이 엮이지 않고 그냥 이게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으로 만들어진 네트워크는 오래 안 가요. 예, 예. 그래서 이런 작은 진짜 실제적인 일들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20개, 30개 모여서 이렇게 포럼을 이루지 않고 맨날 이게 담론 중심에 이게 담론이 필요하고 꼭 하지만 담론만 지금 계속 반복되는 느낌이 있어요. 사실 경기만 포럼이 지금 4년, 5년째 되고 있는데 계속 해마다 같은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진짜 실질적인 것들이 발굴 아마 이번 사업에서 발굴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좀 되면 좋겠고 또 하나는 세 가지요? 예, 경기만 포럼이 네트워크를 묶는 목표가 뭔지 좀 명확하고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경기도의 경기문화재단에서 받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네트워크냐. 물론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이게 어떤 범용의 네트워크로 간다는 거는 뭐 이게 장기적인 목표인 건 확실하지만 너무 단기적인 목표를 말하지 않거나 내용을 말하지 않고 너무 장기적인 것만 이야기하면 이 단기적인 걸 알게 됐을 때 약간 뭐지? 이런 약간 좀 의구심을 갖게 되는 사람이.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정확하게 그게 무엇이더라도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 이게 뭐지? 이렇게 좀 갸웃갸웃하지 않도록 사전에 투명하게 의소통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세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잠깐 얘기할 수 있는 것 좀 하고 또 이제 대표님 얘기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커리 문제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무슨 지역에 있는 걸 다시 디바이드 하는 문제고 우리가 해양과 관련한 인식 행정, 인식 중심,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좀 세련되고 아주 어떤 의미에서는 최신의 어떤 그런 콘텐츠를 하자고 하는 게 좋고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네트워크 자체는 그냥 담론 중심과 정책 중심의 네트워크가 아니고 어떻든 그 모니터링과 관련해서 우리도 이제 그 과제로 논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시민 모니터링, 그러니까 경기만과 관련한 시민 모니터링 이런 문제를 통해서 사실은 담론이나 정책 모니터로만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는 거고 아마 그 세 번째가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경기만 포럼에서 네트워크를 꼭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은 아마 그거와 연관해서 지금 아마 이게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얘기 같아요. 우리가 뭐 역량 강화는 네트워킹의 그야말로 일부고 제가 들은 많은 얘기 중에 아마 이 대표님도 얘기했고 우리 시민사회에서 해양 쪽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 그리고 저는 주로 이제 지자체 단위가 아니고 중앙정부 단위에서 공공섹터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한국의 연안관리 개념도 82년도에 처음 도입해서 하고 그리고 해양공간관리계에 관여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연안 또 해양정책 문제는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이 참여 내지는 주도적인 참여가 없이는 이 해양수산 정책이 공허하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2016년부터 하여튼 경기만 포럼 맡아달라고 해서 했는데 솔직히 제가 바빠서 여기는 뭐 세컨 서드 잡이었고 근데 뭐 하다 보니까 그리고 보통 우리가 하면은 멍석 딱 깔아주고 끝나요. 그러니까 이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멍석 깔아주고 그다음에 이게 계속 거기서 잔치를 벌일 수 있게 이 제도적 그러니까 법제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중앙정부, 광역지자체 그리고 기초지자체의 법, 조례 그리고 이 정책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지원이 돼야 되고 또 거기에 따라줘야 되는데 활동을 할 수 있게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돼요. 예산이. 그래서 제가 마침 이 공공섹터에도 있었고 돈을 나눠주는 기관장도 했었고 그리고 우리 뭐 지역에도 위치해 있었고 그래가지고 그 중앙정부나 이 광역 지자체에서 좀 펀드 만드는 일을 좀 하고
그거를 보세요. 그 펀드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어요? 경기만 포럼? 그 말하자면 전담 직원은 저하고 우리 임시직인 연구원 하나예요. 나머지는 다 우리 저 겸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이 되려면 다 이렇게 같이 협업해서 해야 돼요. 그리고 뭐 경기도만 가도 우리 5개시가 있잖아요. 5개시의 시민단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시고 계신 분 중에 해양 쪽에 좀 관심을 가지고 같이 인볼브해서 같이 힘을 합쳐서 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기 위해서 저는 하여튼 법제도적인 거 그리고 예산적인 거를 마련해서 이렇게 쉐어해드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필요한 매개 역할 그러니까 정부 그리고 전문가 시민단체의 매개 역할을 경기만 포럼에서 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저도 사실 되게 힘들어요. 오해받지 않을까. 일단 제가 인천경기 생태계는 네트워크를 이제 지금 6년째 하고 있는데 사실 밖에서 볼 때는 크게 하는 게 없어 보입니다. 근데 역시 지속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해 제가 사업 설명을 잠깐 드리면 첫해 사업은 인천 지역의 해양 정책을 시민의 입장에서 한번 개발해보자. 그래서 그때 이제 시민 보고서를 냈거든요. 그 다음 또 뭐였냐면 시민 보고서가 이행되고 있는지 이행 점검을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다달이 모여서 현안에 대한 논의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연말에 모여서는 이제 포럼식으로 해서 이행 점검표를 만들어서 시에다가 알려주기도 하고 하는 것을 계속 끌어왔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인천시에 시급하게 벌어지는 환경 현안 문제를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중심축이 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환경운동이나 노생이나 또는 뭐 무슨 연대 등등이 각자 해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뭐 실체가 없는 사무국도 없는 단체이긴 하지만 어쨌든 구성원들이 다 단체들이 모여 있어 보니까 그냥 우리 TF 이름으로 합시다라고 하면 되게 편하게 들어와요. 이거를 환경운동연합으로 반대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 단체가 되게 부담이 되는데 TF로 합시다 하면 되게 쉽게 들어오거든요. 그런 지역 현안 문제도 해결하는 중심축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네트워크를 구성했을 때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당장 우리가 결론 내기 어려울 거예요. 지금 계속 대표님 말씀대로 여기 써 있는 거는 이제 제가 내용을 써놓은 거고 이 부분들은 모여서 상의하면서 어떻게 갈래를 논의를 해야죠. 저희가 저도 TF를 만들 때 거의 반년 정도를 사전회의를 썼거든요. 이렇게 막 가자 하고 해서 사전회의 결과 만들어진 게 TF거든요. 그런 식의 과정을 겪으면 좀 더 능동적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만 지역을 같이 아우르는 인천, 경기, 충남 지역의 행정기관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은 시민단체가 나밖에 없다. 하지만 이건 시민단체가 뚝 떨면서 이거 하자 말자라는 의견을 크게 내버리면 사실 관에서 그걸 안 따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목적도 되게 경기만을 얼마나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걱정이 있고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혹시 우리 이제 네트워크를 왜 어떻게 또 뭐 구성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생각이나 의구심이나 충분히 의심이 있을 수 있고 화산환경연합에서 활동을 있었던 지금 중앙에서 한 가지 하고 있는데요. 정원철 부장, 전 부장이고 뭐 의구심이라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단체에서 지역에서 정말 바쁘게 한두 명의 실무자가 그 시민들 그 안내자 갯벌이나 해양 쪽의 활동가들을 자원활동 가서 주부들이나 여성들이 주로가 되는데 그분들을 데리고 뛰어다니면 정말 바쁘죠. 그리고 수년간의 어민들과 갈등하고 같이 지지고 볶으면서 또 협력하고 그런 일들을 도모하고 있는데 경기만 포럼이라는 단체 저도 뭐 저희 윤영위원장님이랑 발기는 참여했습니다만 그럼에도 1년에 한두 번 연락 올까 말까 하고 와도 자기들이 바쁘니까 참여하기 어렵고 또 하더라도 어떤 지역을 이 주체가 돼서 같이 어떤 협력이라는 의미보다는
뭐 어떤 행사가 있다 와라 이렇게 되면 왜 가야 될까? 저건 예산 쓰려고 하는 건가? 라는 이제 질문이 올라오거나 아니면 관심조차 못 가지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과제일 것 같은데요. 저는 오늘 와서 너무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박사님들, 교수님들 말씀 들으면서 좋고, 이것들이 단체의 어떤 단체가 귀를 열고 나도 좀 가야겠다. 우리 단체의 힘이 되겠다. 우리 지역의 힘이 되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어려우시겠지만 처장님이 계속해서 지역을 존중하고 경청하고 그들이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자꾸 연락하시고 의미들을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년에 한두 차례밖에 모이지 않더라도 경기만 포럼 그러면 우리 이 경기, 인천, 충남권을 아울러서 혹은 전국의 모든 습지 운동하시는 분들이 신뢰할 만한 그런 조직이라는 좀 인식이 생겨야 될 것 같은 거죠. 몇 년 벌써 됐지만 그게 필요할 것 같고 결국은 내가 그 단체에 소속되고 함께하는 시너지가 돼, 힘이 돼 이런 우리 김순애 의장님과 같은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쉽지 않을 터인데 이를테면 그 연안 습지를 보존하는데 그 지역마다 이제 돈이 사실은 없고 보조금 사업을 한다거나 어떤 또는 기업으로부터 후원받는 거는 거절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보조 사업도 쉽지 않잖아요. 소리가 이제 넘쳐나니까. 그렇다고 경기만 포럼으로부터 예산을 쓰는 것도 쉽지는 않을 터겠지만 예를 들면 그런 아주 소액이라도 좀 지역을 지키는 일에 어떤 그런 예산을 해도 좋겠다. 저는 나온 입장이지만 지역마다 그런 평택이건 인포드 시흥이든 안산학산이든 다 그런 게 필요로 하는 대책이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평택 이성호 교수님 할 얘기가 많으실 텐데 아니 뭐 네트워크와 관련해서 얘기해 주셔도 네트워크 관계는 저희 손희영 회장님이 더 많이 경험해 보시고 알고 계시고 실천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현장 접근성이나 유지가는 분들은 손 회장님들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협조하실 겁니다. 저는 뭐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는지 들어보려고 나왔으니까 크게 할 얘기는 없고요. 그렇습니까? 네. 이따가 우리 그럼 손 회장님 시장님도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고 우리 이제 성임 대표님께서 10년 정말 그 역할을 하고 계신데 글쎄 이제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처장님 뭐 지역방문 모르겠어요. 그게 저도 한 20년 동안 좀 해봤지만 쉬운 일은 아니죠. 모르겠어요. 이거 충분한 보수고 행동적으로 일을 맡으면 그걸 맡아야 되는 건데 참 힘든 일이고.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이제 현장 주인적으로 뭐 실행을 하고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제일 관건이고 이제 모이는 거. 글쎄 이제 이게 뭐 시장에서 발전이 돼서 조금 이제 우리가 뭐 교수님 모시고 좋은 말씀도 듣고 뭐 이렇게 했지만은 글쎄 이제 뭐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이거 아니에요. 예, 이게 몸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자부담 부담 가서 안 써야 있는 행정에서 뭐 시에서 뭐 정해주는 거 이제 자부담이 뭐 도 같은 데 뭐 50% 지역에서 30% 자부담이니까 그래서 과연 이런 예산이 이제 과연 어떻게 해서 뭐 이렇게 도자에 대해서 활동하십니까? 사실은 일회성은 좀 그렇고 이 지속적으로 좀 활동을 하면서 뭐 이렇게 활동하는데 발표했으니 이런 기회라든가 뭔가 같이 공유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또 예를 들어서 말씀 드려봐야 우리 성인들 마음만 성행해드리는 거고 이게 이제 알아서 또 하시겠지만은 그래서 저는 이제 과정이라고 봐요. 일단 우리가 시작은 마린센터에서 우리가 굳은 약속을 하고 시작을 갔지만은 발전을 많이 됐다고 봐요. 고생하시는 것도 이해하고 저도 현장에서 그런 걸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제 참석해서 우리 교수님들 발표하시고 있는 내용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또 사실 뭐 이렇게 인터넷에서 뭐 찾아서 이렇게 그 자료를 기회가 없었는데 큰 도움이 됐고요. 이렇게만 좀 지속적으로 좀 해주시고 또 관심만 조금 가져주셔가지고 우리가 먼 길에서 왔을 때 그래도 우리가 돌아서 가면서 아 그래 좀 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 그래서 이것만 해주시고 모르겠어요. 우리 성인 대표님 재임 기간에 우리 경기만이라는 그런
모르겠어요. 이거 역사 속에 경기만은 살아있겠지만 현실에 좀 맞춰가지고 지역발에 굉장히 실제 생각을 안 해요. 경험을 해와서. 근데 이제 좋은 말씀도 하셨지만 사소하니 우리 평택 같은 데는 평택 IC가 어느 날 안성 땅이기 때문에 평택에 이런 걸 띄우고 안성자를 붙이고 이제 그런 게 지역발이 행정 그러니까 지방자치제 그게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우리 이 시민 활동가들이 지역 간에 모여서 뭔가 될 것 같지만 그래도 내 동네는 작거든요. 결국에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우리가 고민의 필요성을 갖고 하여튼 오늘처럼 발전된 거에 대해서는 저는 고맙게 생각하고요. 다음 또 기대를 그냥 해보겠습니다. 좋은 말씀 좀 해주셨을 때 네. 우리 저 김포 박정현 팀장님께 관심이 네트워크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으세요. 김포 리를 김포 문화재단 김포 문화재단 정치기획팀장 박정현이라고요. 원래 그 경기만 포럼은 김포 지역에서는 그 지역에 이제 그 신호발전 협의회와 또 지역에서 연구하시는 문화원 사무국장 정인치 국장님이 참석을 하시는데 제가 오늘 대타로 지도를 했는데 말씀드리면서 많이 배우고 또 같이 생각도 나눌 수 있게 좋은 기회 같고요. 그 말씀드리면서 사실 좀 어떤 생각이 드냐면 경기만 저희 이제 저는 재단에서 일을 하다 보니 중간 지원 조직에서 일을 하는데 저희 역할은 그 시의 어떤 행정적인 부분 그리고 현장에서 여러 가지 요구들 사항 내용들을 중간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그 중간에서 일이 되게 만들어주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다 그랬을 때는 이 경기만 포럼에 이 참석할 때 각 지역에서 그 중간 지원 조직 실현하는 부분을 직접 참여시키진 않더라도 옥적으로라도 참석을 시켜서 이런 논의들이 경기만 차원과 큰 차원으로 논의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조금 더 이해를 하면 지역에서 조금 더 그런 부분에서 공감하고 조금 더 실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주체들이 조금 더 생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계숙 대표님 말씀하신 것 되게 재밌었는데 제 생각보다 되게 같이 아이디어가 많이 생각이 나는데요. 첫 번째 교육 아까 내려오실 때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시민사회가 이제 굉장히 자율적인 활동을 해오셨지만 그래도 그 교육의 한 꼭지에서는 이 어떤 정책하에서 어떤 국가적인 정책하에서 어떤 제도 방향에서 움직이 있는지 그런 부분이 좀 짚어지면 훨씬 더 위치를 좀 더 앞으로 잡아가는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러면서 더불어서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게 어떤 방식의 펀딩이 이루어질지 국가의 어떤 기금과 어떤 정책 자본들을 통해서 이렇게 펀딩이 수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까지 좀 더 논의될 수 있으면 훨씬 더 지역에서 조금 더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실제적으로 많은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실제 내용보다 이런 부분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 그 네트워크 구성 말씀하실 때 작은 단위에서 실전적으로 좀 엮여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저희 들으면서 생각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김포 지역에 말씀드리면 저희 김포 지역 어촌계가 있어요. 다른 어촌계에서는 저희 김포는 또 내수면허 이게 강이에요. 네, 또 바다 내수면허인데 저 어촌계에 계시는 분이 되게 궁금해하세요. 다른 마을들은 도대체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그러니까 어업 활동 이외에 이런 환경 활동과 생태 활동과 아니면 다른 어떤 그 사회적인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되게 궁금해하시대요. 어촌 이번에 총무 어촌 계장님이죠. 그렇다 그러면 그 네트워크도 좀 층위를 나눠서 예를 들어서 경기만 포럼 교육하는데 다 모이자 그런 게 아니라 각 시도에 그런 관심 있는 어촌계들 뭐 한두 분씩 모아서 그렇게도 모임도 만들고 또는 지역에서 교육하는 그 뭐 생태 환경 활동하는 교육 활동하는 분들만도 또 모이게 하고 그리고 또 지역에서 이런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예술 활동을 하는 분들도 모이게 하고 또 지역에서 연구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연구하시는 분들도 작게 모이게 하고 그러니까 그런 더 작은 단위의 실전적 그룹들이 좀 있으면 재밌겠다. 그래서 어촌계들이 두 달에 한 번, 세 달에 한 번이라도 그냥 마을로 그 초대해서 같이 뭐 그냥 앉아서 이야기하는 자리만으로도 그게 조금이라도 축적이 되고 거기서 발생하는 논의가 있으면 그게 도움이 되고
그게 이제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간 지원 조직에서는 그런 걸 잘 청취를 하도록 푸시를 해서 거기서 발생되는 것들 여러 가지 또 사업하고 일을 또 하실 수 있게 만드는 제도를 도움될 수 있는 역할까지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어촌계는 뭐 뭔가 뭐 논의를 해서라도 한번 좀 해봐도 좋은. 예. 참고로 저는 기뻐해지는 않지만 시흥에서 살고 있고요. 며칠 전에는 제부도를 거쳐 대부도를 거쳐 시합방면까지 거쳐 이밖에 또뭐 여러 이유로 찾는 사람을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하세요. 너무 많아. 어촌계 관련해서는 사실은 화성에서 그런 특히나 이제 화성에서 간첩지를 복원해 가면서 그 간첩지 내부의 내수면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요청이 많습니다. 사실은 협의체도 있고요. 그런 부분 좀 연대해서 여기랑 전체로 같이 가자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그런 좀 대안으로 우리 그래도 화성에 이재화 이사장님 가보시셔가지고 우리 박대진 선생님 네트워크 이번에는 네트워크를 저는 관심사가 지역 향토사예요. 어떻게 재미있게 살까 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음식에 좀 꽂혀서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농어백숙 먹어봤어? 농어백숙 그러니까 백숙으로 먹어요. 닭백숙처럼 네. 계절식인데 농어백숙 농어를 가지고 근데 자료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100명도 연사무소에 전화했더니 노인회장님이 작성 중인데 그 어려서 먹어본 것 같은데 그리고 뭐 남자분이니까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 기호 경기 연안에 어떤 향토식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우리가 좀 발굴을 해서 상품화 시키고 뭐 이러면은 굉장히 좀 현대 관광에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얼마든지 합니다. 우리 이 경기 연안이 뭐 삼별초라든지 항목의 항쟁터고 뭐 항쟁의 그런 현장인데 그런 거 이제 제 관심사니까 비중 있어서 그런 거를 연간 뭐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책 같은 거 만들어서 뭐 경기도든 인천이든 긁어주든 꼬집어주든 자극을 줘서 자극을 좀 만들어내고 또 지자체마다 좀 여유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해보면 좋겠다. 만들어내는 뭐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경기만 토론이 활성화될 거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뭐 일을 주관하시는 분들은 고생스럽겠지만 좀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음식에 대한 관심이 생활이라는 주제가 보통 저기 우리 발제 우리 오늘 세번 해주셨는데 간단한 코멘트하고 정리하시고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우리 신입 전 다 했습니다. 지친 것 같아 이제. 조금 남았어요 이제. 저는 이제 여기 활동가들의 말을 활동가다. 나름대로 좀 더 진지해지는 것 같은 지금 고생들 많이 하셨구나 싶고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거 하다 학자로서다 보니까 원론적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것은 모르는데 잠깐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 말씀 들어도 활동가들이 정말 중요하구나 고생 많이 했구나 느끼는 것 같아요. 그거 음식 같은 거 있잖아요. 경기만 프로그램에서도 에코뮤지엄에서도 이런 생활적 무한 환경이라든가 역사만 접근했었는데 아까 했던 산업이라든가 생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첨부한다면 훨씬 더 설득력 있고 흡입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도움을 드릴 수 있대. 우리 김은구 원장님 사실은 이제 뭐 에코뮤지엄이 있고
우리 그 경기만의 시민사회 네트워크 혹은 활동에 등장하는 것은 이게 좀 일반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에코미즘 자체의 사업의 방향성이라든가 정의도 그러한데 그래서 이제 저는 굳이 우리가 경기만 포럼의 내용에서 에코뮤지엄이라는 말을 꼭 적시를 해야 되었느냐라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갖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박대현 선생님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아까 우리 김수대 대표님이 잘 준비를 해 오셨는데 이걸 뭐 확 뒤집어 엎어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해서 좀 저는 죄송스럽게 생각했는데 저는 이제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만이라는 것을 해양과 생태에만 집착을 하면 이 확장성이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니 경기만 포럼이 기왕에 생태 자원과 인문 자원과 이 문화 자원들을 다 같이 아우르고 가야 되니 좀 다양한 활동의 영역들이 모였으면 좋겠다. 해양은 해양대로 모이되 생태를 중심으로 한 모임과 그 안에서 역사와 인문 이거를 중심으로 한 모임들, 또 섬만을 또 중심으로 한 모임들이 있고 새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모임들이 다 들어오면 그게 다 이 사람들이 모여야 경기만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처음 출발이 어렵다고 하니 저는 딱히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저는 이 모임들이 다 들어와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대표님 좀 전에 김영국 교수도 얘기를 했지만 이 경기만 포럼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에코뮤지엄하고 엮였어요. 사실은 이게 제가 작년에 경기만 포럼 관련해 가지고 이 경기도 의회에서 연찬회를 크게 이렇게 좀 큰 세미나를 할 때 이제 그 끝나고 나서 경기도의 도의장 그리고 김포 쪽에 김달수 도의원 한 두세 분 더 오시고 해양수산 과장 그렇게 해서 경기만 포럼이 도대체 시작을 했는데 몇 년이 지나도록 그 활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회원들한테 회비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좀 이 행사를 했지만 그거는 제가 또 있는 조직의 펀드를 좀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후원 내지 공동 주최 이런 식으로 하고 그래서 이제는 좀 활동을 해야 되겠으니 한 3억 정도 예산을 좀 마련해 달라. 그러면서 사실은 해양수산 과장을 조졌어 거기서. 근데 갑자기 황순주 팀장이 경기문화재단에 자기네 에코뮤지엄 사업이 있으니까 여기다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자기가 이쪽으로 토스를 해주겠다. 이렇게 돼서 그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여하튼 그러면 좋다. 애초에 경기만 포럼을 결성할 때 그때도 경기문화재단에서 후원을 좀 하겠다는 작심하에서 저를 찾아와서 좀 같이 공동대표를 맡아달라고 해서 한 거고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그때는 사실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그러면은 신규 사업을 만드느니 기존 사업에 증액을 시키는 게 낫겠다 하는 생각에 그렇게 했는데 정작 사업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자꾸 문화 쪽, 에코뮤지엄 쪽을 배려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하게 힘들었어요. 제가 그거를 이 사업을 이렇게 만드는 게 왜냐면은 이게 해양수산 정책 기본적으로는 우리 이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주민들이 생각하는 연안과 도서의 해양수산 정책의 수요를 발굴해서 그거를 해결하는 그런 조직 단체로 나가려고 그랬는데 이게 갑자기 이제 포커싱이
문화. 저도 사실 그 문화 그러면 굉장히 생소하거든요. 근데 뭐 거기다 에코뮤지엄이라는 또 이 용어까지 등장해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여하튼 이걸 계기로 해서 경기만 포럼의 이 활동성을 좀 높이고 그리고 이 시민사회 네트워킹을 이 경기만 에코뮤지엄이라는 실제적인 사업이 있으니까 이거를 매개로 해서 엮어서 해양수산 정책 전체에 관한 것으로 좀 확산을 하자는 생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실질적으로 사실은 제가 시민사회단체 역할을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거의 그거는 없는데 이거를 하려고 그러니까 사실은 필요한 게 많아요. 경기도 5개시 어떤 시민사회단체가 있는지, 무슨 일들을 하고 있는지, 무슨 지향점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걸 좀 알고 싶은 거예요. 가장 기초적인 거, 시민사회단체가 뭐가 있는지에 관한 거를 사실은 여기 오신 분들 중심으로 해서 좀 정보를 주시면 저희들이 몰랐던 데는 또 같이 가서 이렇게 만나서 같이 동참해서 하기로 하고, 그런 의미에서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같이 하십시다. 그리고 주변 분들 좀 다 활동하는 현황을 알려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중요한 말씀들 다들 또 내용적으로도 한 꼭지씩 다 정리를 해주셔서 특별히 사실은 이제 경기만 에코뮤지엄만 두고 본다면은 경기만을 나름대로 정책화했던 하나의 틀입니다. 그게 지금 한 4년, 5년 됐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경기만 포럼이 경기만을 정책화하는 하나의 틀을 아직 못 만드는 시점에서 사실 경기만 에코뮤지엄이라는 틀을 갖고 이렇게 시작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도 뭐 하나의 계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거기에 우리 교수님 얘기한 것처럼, 원장님 얘기한 것처럼 경기만 에코뮤지엄에 집중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시민 네트워크를 집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를테면은 아까 독자적인 예산, 독자적인 제도, 정책, 경기만의 예산과 정책과 이런 의미를 통해서 시민 네트워크를 핵심적 어떤 과제로 경기만 포럼이 갖춰나가야 되는데 상당히 과제거든요. 그래서 또 질문이 또 하나 있는데, 우리 김포문화재단에 사실은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는 기관이잖아요, 그죠? 단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문화재단, 경기도의 예산을 경기문화재단을 통해서 이렇게 에코뮤지엄 사업의 일부를 봤는데, 지금 목적 중에 하나가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킹하는 거. 이건 제가 경기만 포럼의 필요에 따라서 그 사업에 넣은 거고, 이제 경기문화재단에서 요구하는 거는 경기만 에코뮤지엄 사업도 어떻게 보면 좀 한계를 느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한 5년 했는데 제가 보기에 뚜렷한 지향점이 없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경기문화재단, 제가 얼핏 듣기로 경기문화재단 내에서 이거 뭐 계속 해야 되느냐 이런 정도, 그리고 이 예산 증액도 그렇게 많이 되는 것 같지도 않고, 뭐 에코뮤지엄 사업 100선이라고 하는데 100선을 그 돈 갖고 다 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한테 좀 요구를 한 게 이 경기만 에코뮤지엄 사업을 1000억 단위의 대형 과제를 좀 만들어 달라. 그래서 이 균형 특별 회계를 통한 이제 경기도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경기도는 그야말로 기호지역이기 때문에 균특회계를 쓸 생각도 못했다가, 야 그러면 그 문화 쪽 에코뮤지엄 사업 쪽으로 한번 내봐. 그래서 부랴부랴 해갖고 1000억을 냈더니 택도 없는 얘기가 된 거고, 그래서
대형 과제를 하나 좀 기획을 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잘 됐다 싶어요. 왜냐면 우리 시민사회단체가 문화라고 그러면 또 에코뮤지엄이라고 그러면 어느 분야 안 걸리는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 1,000억 정도 규모를 균특회계를 우선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균특회계의 목적성하고 안 맞는다면 예타 정도 과제로 해가지고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뭐 말이 1,000억이지만 하여튼 뽑아봐야 될 것 같아요. 최소한도 우리 5개 시에 예를 들어서 5년 단위의 예타 사업이 1,000억이라고 그러면은 1년에 200억이잖아요. 그죠? 200억인데 5개 시로 남으면 40억? 시별로 40억 정도 되는데 여러 가지 그 정도 배정이 된다면은 이건 뭐 에코뮤지엄 사업뿐만 아니라 에코뮤지엄이라는 이름을 걸고 여러 가지 사업을 좀 활동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정도 생각을 하고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1,000억 규모가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아니면은 그래서 중간에 이 문화재단이 이제 화성시만 빼고 다 있던가요? 네. 그래서 시흥시만 없죠. 시흥시만 없네. 그래서 이 문화재단하고 이 일반 시민 사회단체하고 같이 이렇게 좀 엮여가지고 네트워킹의 중심점 역할을 하면 어떨까? 그런 무슨 뭐 방법론이 있을까? 그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 그 방법론 지금 찾아가는 중이고요. 사실 찾아가는 계기가 되고 일반적으로 문화재단이라고 하면 문화예술 활동을 지역 시민들에게 직접 지역 예술인으로서 제공한 활동인데 지역의 시민사회와 연대해서 지역 의제를 가지고 같이 활동을 더 지원해주는 그런 방식은 지금 에코뮤지엄을 통해서 저희 김포에서도 새롭게 한번 논의가 되는 시점이고 이번적으로 실행을 해봐야죠. 어떤 또 과정과 결과가 나와야 될지 하는 부분이어서 걱정도 되지만 또 많이 기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신 거 사실 저희 중간 지원 조직 입장에서 걱정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 행정에서도 그런 걱정 많이 들으실 건데 사업비가 많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그런 것들이 지역에서 많이 부담이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지역에서 그 활동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더 막 상상력을 가지고 막 활동하실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제도적으로 기반을 갖추는 그리고 시민사회 내부의 정말 역량들을 갖춰서 더 좋은 일들을 하실 수 있게 하느냐 그런 것들이 좀 키워져 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도 에코뮤지엄 사업이 단순히 뭐 환경활동, 뭐 텐트활동, 역사 이렇게 규정 짓는다기보다는 시민사회와 함께 우리가 같이 성장하는 관점에서의 프로젝트다라고 규정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이제 아까 지역 워크샵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좀 적극적으로 지역에 있는 그 중간 조직, 그 워크샵, 에코뮤지엄 워크샵은 이제 중간 조직들이 상당히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때 좀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방향이나 내용 또 평가들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이 네트워크 내에서도 같이 좀 저희가 상의도 하고 요청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오늘 그 시민 네트워크 차원에 대한 위상, 생각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의견들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한번 다시 정리를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오신 분들한테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것들을 한번 만들어가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고 저희가 이제 컬러캠 이걸로 끝나는 건 아니고 지금 한두 차례 더 그때 뭐 사실은 시민들도 함께 같이 참여하는 구조가 될 거고 이것으로 마치도록